커리큘럼을 완성하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이 나중에 근대대학에서 문사철이 된 것입니다. 특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을 생각할 때, 특별히 그 피렌체에서 태동했던 인문학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것이 어떤 대학의 커리큘럼이 아니라 지도자 양성을 위한 일반 시민을 위한 학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문사철, 문과대학, 인문대학의 커리큘럼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위한 학문이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학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TV를 보고 계신 일반 시청자를 위한 학문이 바로 인문학이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요, 내면 세계의 성찰을 통해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Who am I의 문제였습니다.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무엇인가? 그 출발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철학을 통해서 합리적이며 비판적 사고의 방식을 통해서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게 됩니다. 철학이 중요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How to live의 문제였습니다. 반대하시는 철학의 여러 분야가 세분되면서 제 입장에 반대하시는 분도 많지만은 고전적인 의미에서 철학의 목적은 도덕 철학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였죠. 그래서 이 도덕 철학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How to live의 문제를 다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선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만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될 것인가를 놓고 이 도덕 철학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내가 살 때 어떻게 살고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에 대한 문제죠. 살 때는 창조적인 삶을 살고 탁월함을 발휘했어요. 그리고 죽을 때는 멋지게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인문학의 끝입니다. 인문학은요, 어떻게 보면은 삶과 죽음의 문제고요, 더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는 것이냐에 대해서,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인문학인데요. 그래서 영어로 말씀드리면은 live creatively, die gracefully. 어떻게 창조적인 삶을 살다가 아름답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뇌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시다시피 문학, 예술, 종교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문학이 무엇을 추구하느냐,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진의 세계, 두 번째, 선의 세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의 세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공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첫 시간에 Who am I의 문제를 다뤘던 그리스 시대의 서사시인 호메로스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오늘은 제가 호메로스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낼 텐데요. 이분이 쓰신 오디세이아라는 책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 지향점을 잡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뇌하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상을 잘 보십시오. 눈을 감고 있죠? 장님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눈뜬 우리보다 더 밝은 시야로 인간과 세상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2800년 전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런 그리스 최초의 서사 시인입니다. 자,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유명한 분인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탈리아 바티칸에 가시면은요, 서명의 방이라는 이 작은 이게 공간이 있는데요. 이곳은 교황님의 서재였습니다. 율리우스 2세가 만들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 양쪽 사방의 벽을 벽화로 그린 사람은 라파엘로라는 사람입니다. 제일 왼쪽에 보이는 저 그림은 성만찬 논쟁이라고 했어요. 신학의 세계, 어떻게 보면은 진리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림이죠. 오른쪽 아테네 학당입니다. 철학의 세계, 철학은 무엇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도덕 철학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선의 세계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면에 보이는 저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제가 확대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 파르나소스산입니다. 파르나소스산은요, 아테네에서 북쪽으로 좀 올라가시면은 그 유명한
아폴로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신탁을 받는 곳 있죠? 바로 그 산 이름을 파르나소스라고 하는데요. 중앙에 보시면은 저 아폴로가 이렇게 바이올린을 켜고 있죠. 예술의 신입니다. 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예술가들입니다. 예술가들. 그러니까 아까 그 방에서 진선미의 세계인 것이죠. 그런데 그 미의 세계를 관장하고 있는 여러 거장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 부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중앙에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분이 계시고 붉은색 옷을 입고 있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붉은색 옷을 입고 있는 저분 메브리코 유명하죠? 누굴까요? 이탈리아의 대문호였습니다. 신곡을 쓴 사람 누구죠? 단테입니다. 야, 역시 오늘 청중은 대단한 인문학적 지식을 자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어떤 곳이죠? 이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대문호인 단테조차도 어떤 사람의 그림자에 가렸다는 것이죠. 누굴까요? 저 파란색을 입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호메로스입니다. 장님이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손을 들고 이렇게 가름하고 있죠. 천하의 단테조차 호메로스의 그림자에 가렸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위대한 인물이라는 거죠.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책을 썼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사람이 쓴 일리아스는 트로이와 그리스 연합군의 전쟁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기원전 13세기, 12세기에 그리스 연합군과 이 트로이와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호메로스의 첫 번째 책인 일리아스는 여러분께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잔인한 전쟁 이야기인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미 매일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읽을 필요가 없어요. 월, 화, 수, 목, 금 그냥 매일 전쟁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호메로스가 다시 한국에서 다시 부활한다면은 일리아스는 읽지 마라 그럴 거예요. 다른 책 읽으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